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AI융합학부에서 재학 중인 029-189 20학번 정재현입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목차를 보시면은 일단은 제 소개부터 하고요. 다음에 저희 학부에 대해서 AI융합학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음에 마무리 짓고 Q&A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서울청원고등학교에서 노원 쪽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여기서 이제 이과였고요. 다음 2020년에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학과. 저희 학과 이름이 원래 스시소였는데 이제 2021년에 이름이 AI 융합학부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는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학과라는 이름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현재는 AI 융합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이고 AI 융합학부랑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는 융합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전공 말고 따로 설명할 게 있는데 융합전공에서 AI 모빌리티라는 융합전공을 수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쪽 진로를 희망해서 저희 학교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일단은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일단은 국영수를 빼고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이과나 뭐 컴퓨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원래 수학이나 과학을 좀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수학을 좀 못해서 뭐 4등급, 5등급을 받아서 평균 등급이 3.6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인서울을 포기해라 라는 소리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2학년 2학년 2학기에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3학년 때는 그러면 내신이 3.6밖에 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쪽으로 제가 지원을 하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신을 커버할 만한 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수학 내신은 좀 안 좋았지만 3학년 때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공 관련 활동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이제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학과라서 제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이제 결합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8 곱하기 8 곱하기 8 LED 큐브를 만들어서 이걸로 뭐 LED 조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LED 매트릭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레고 자율주행 경기대회를 나가서 뭐 수상을 하거나 등등의 활동을 해서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넣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2023년 대입에서도 자소서는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수진대학교는 그래서 자소서 이런 내용을 쓰고 이런 전공 관련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학생부 종합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뭐 이런 활동도 했었는데 이제 유전 알고리즘이라는 걸 제가 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유전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아이가 기어다니는 거에서 걸어다니는 걸로 스스로 학습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 선을 멀리 따라갈수록 보상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멀리 따라가면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 알고리즘이 학습해서 점점 더 선을 따라서 멀리 가게끔 하는 거였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로봇이 있어요. 근데 로봇이 선을 따라가요. 처음에는 선을 그렇게 많이 따라가지 못해요. 보면 파란색 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거의 다 가는데 이제 검은색 선에서 턴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얘가 기어가듯이 이제 학습 성능이 좋지 않은데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얘가 점점 멀리 가요. 그래서 좀 당기면은 보시면 이제 검은색 선까지 지금 가는 모습 보일 수 있죠. 지금 슬라이드가 끊겼는데 다시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한 15번씩 시도를 하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제 검은 선에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활동이나 그런 전공 관련 활동을 통해서 저는 학생부 종합으로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최종 알고리즘은 이제 아까는 배속을 해서 빨리 보였겠지만 지금 천천히 선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을 했고요.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 학부를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학부의 이름이 AI 융합학부인데
일단은 AI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학습하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I도 되게 범위가 넓죠. 뭐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식으로 범위가 되게 넓은데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가지는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한다. 그래서 인간을 좀 컴퓨터로 옮겼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인공지능이고요. 그다음 인공지능에서 나아가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머신러닝은 이제 인간이 가지는 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게 인공지능이면은 이 인간이 가지는 지적 능력을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게 추가된 버전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머신러닝에서 요즘 가끔 받는 딥러닝이 뭐냐면은 이제 뭐 스스로 학습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그 방식이 인간의 뇌와 비슷한 방식, 뉴런 방식으로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쓰면 이제 딥러닝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순으로 점점 더 폭이 좁아지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능 풀듯이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공부시키는 방법으로 그냥 뭐 3번을 찍으면은 정답은 5번이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정답에 대해서 가깝게 추론하게끔 만드는 거고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디에 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독버섯이랑 버섯을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100장의 독버섯과 100장의 버섯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이 사진을 주는 거예요. 이 박장을 주고 여기서 이제 독버섯과 버섯을 너가 분리해봐라 하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사진이 독버섯인지 버섯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비지도 학습이니까. 그냥 사진만 주는 거예요. 사진만 주고 이거를 두 그룹으로 나눠봐라. 그래서 그룹으로 나누게 하는 건데 인공지능이 알아서 학습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인공지능이 그룹을 나눌 때 이 버섯들은 색깔이 있는 버섯이니까 오른쪽 그룹. 색깔이 좀 다채롭지 않고 평범한 갈색 버섯이니까 왼쪽 그룹. 이렇게 해서 두 그룹을 나눠요. 근데 독버섯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색깔이 다양하고 이제 컬러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을 불려가 봤더니 이제 독버섯은 오른쪽 그룹. 그래서 그 다음에 1번 버섯은 왼쪽 그룹. 그래서 인공지능이 제가 답을 알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학습을 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고 강화 학습은 제가 아까 드렸던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학습이랑 같이 이제 멀리 갈수록 보상을 줬죠 아까는. 그래서 선을 멀리 따라갈수록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상과 벌을 통해서 학습시키는 게 이제 유전 알고리즘. 근데 거기서 파생된 게 강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학습이 유전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은 강학습의 일종이고 강학습은 상과 벌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그런 식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접해볼 수 있느냐? 고3 때는 사실 AI라고 하면은 막상 접해볼 수 있는 수단이나 그런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캐글이나 데이콘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서 요즘에도 이제 경진대 같은 거 였는데 여기 가서 참고해보고 AI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 같다를 좀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면. 그래서 이런 경진대도 요즘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 학과가 되게 많아요. IT 뭐 개발자를 희망한다라고 단순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저희 학교에는 이제 글로벌 미디어 학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퓨터 학부, 그다음에 IT 전기전자공학과인데 IT 전전공, 그다음에 저희 학과인 AI 융합학부 이렇게 뭔가 개발자랑 관련된 IT 쪽 관련된 그런 학과가 벌써 5개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AI 융합학부는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일단 소프트웨어 학부나 컴퓨터 학부는 또 다 같이 똑같이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데 좀 더 컴퓨터에 딥한 걸 배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컴퓨터 CPU적인 동작을 막 이해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CPU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짜고 아니면 뭐 컴파일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웹 프로그래밍, 앱 프로그래밍 이런 걸 좀 하는데 저희 학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학부라는 이름을 가져가지고 원래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배우는 좀 예를 들면 로봇 쪽 가까운 그런 학과였는데 AI로 바꾸게 되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AI 중심 개발 능력을 가요. 그래서 약간 AI 쪽이랑 어떻게든 좀 융합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 학과는.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이랑 소프트웨어 쪽을 좀 조화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인베디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좀 같이 배워요. 그래서 전기전자 같은 것도 얇지만 조금은 배우고요. 다음에 IoT, 뭐 자율주행, 아니면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거 배우고 그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학부는 좀 차별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다를 건 없어요. 다른 학부랑. 근데 저희 학과는 좀 하드웨어적인 걸 좀 추가로 배운다.
그다음에 뭐 당연하게 좀 AI 쪽 과목이 좀 있죠.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 이런 쪽의 과목이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게 트랙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교과 과정 중에서 자율주행 쪽을 배우고 싶으면 이 과목들을 수강하면 좋다 해서 자율주행 트랙, IoT 트랙, 빅데이터,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마 선택이 아니라 과목을 뭐 수학, 영어 이런 게 있겠지만 가면은 대학교 가면 이제 선택을 해서 듣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거에 관련한 과목을 들으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융합 전공이라고 또 새로운 게 있는데 복수 전공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부가 그러니까 나는 경영과를 다니는데 뭐 컴퓨터를 같이 배워서 컴퓨터 학부랑 복수 전공을 한다. 그럼 졸업할 때 컴하게 경영을 같이 배운 그렇게 두 가지 전공을 배운 사람으로 졸업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복수 전공이 되게 빡세요. 그리고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나온 게 융합 전공이라는 건데 일단 학점도 좀 짧아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과목도 좀 적고 그다음에 절대평가라고 해서 몇 개의 과목 절대평가를 이루어져서 점수라고 하죠. 그래서 학점을 되게 후하게 줘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학과에서는 융합 전공 중에서 AI 모빌리티라는 융합 전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뭘 배우느냐? 그냥 모빌리티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동체잖아요. 그래서 드론, 자동차, 뭐 로봇 따지지 않고 그런 거에 들어가는 AI 쪽을 공부하는 뭐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 쪽을 공부하는 모빌리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뭐 딥러닝이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뭐 머신러닝 쪽을 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 정보도 있고요. 일단 저희 학과의 교과 과정을 보면은 이제 1, 2학년 때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배워요. 그래서 뭐 C 언어, C++, 파이썬, 자바 이런 언어라는 게 있는데 컴퓨터적 언어라는 게 그런 언어를 배우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지식이랑 수학을 배워요. 그리고 저희 학과가 좀 특이하게도 물리도 1학년 때 합니다. 그래서 물리도 조금 배우고 그다음에 2학년 때는 이제 조금 더 심화된 프로그래밍 설계를 배우고 문제해결 능력이랑 전자회로 여기서 회로 쪽도 약간 배우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필수적인 수학을 좀 배웁니다. 뭐 선형 대수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확률과 통계라든지 그런 걸 좀 배우고요. 다음에 이제 3, 4학년이 되면은 이제 1, 2학년 때 저희가 이제 네 가지 코딩을 배우고 다음에 수학적인 지식을 좀 쌓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을 가든지 아니면은 외부 활동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하는 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 뭐팀 프로젝트 이런 걸 하고 그래서 트랙을 선택해서 공부하거나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3, 4학년 때는 이제 약간 자유분방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서 그때는 선택적으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때라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좀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일단 오픈소스 기초설계라는 걸 제가 1학년 2학기 때 들었는데 일단 1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배우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배운 친구들도 많은데 거기서 나아가서 1학년 2학기 때는 이제 배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거죠, 제가 직접.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법의 미로라는 보드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드 게임이 있는데 이 보드 게임을 이제 저기에 보이는 판에다가 전광판에다가 구현을 하는 거죠. 근데 구현할 때 이제 보드 게임 룰을 통해서 뭐 여기로 가면은 1점, 저쪽으로 가면 2점 이런 거를 이제 코딩을 통해서 제가 구현을 해야겠죠. 그런 구현을 하고 다음에 보드 게임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 소스 기초 설계 이런 과목에서 제가 배운 프로그래밍은 그냥 기본적인 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A 더하기 B를 하는 법, 계산기 만든 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뭔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픈소스 기초설계 같은 곳에서 보드게임 룰 이런 거를 배우게 됐습니다. 통해서 코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있었고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가면은 뭐 C 언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C++ 했는데 여기서는 대학교에서는 과제가 나오죠. 이제 매주 과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공부하게끔 도와주는데 여기서 제가 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카드 뒤집기라는 과제예요. 그래서 카드 뒤집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뭐 과일 뒤집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 한 8개를 뒤집어 놓고 다 그래서 열면은 뭐 수박, 딸기 하고 다시 뒤집히고 그래서 수박이랑 수박을 매칭하면은 그 카드 뒤집히지 않고 가만히 있고 점수를 얻는 그런 식으로 해서 카드 뒤집기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C 언어를 구현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그냥 뭐 뒤집으면 1이면은 뭐 점수 얻고 그다음에 6, 5를 뒤집으면 다시 뒤집히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기억해서 뒤집어서
점수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약간 프로젝트적인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따분하게 우리가 뭐 시험만 보지 않고 이런 걸 구현하는 걸로도 이제 성적을 매기죠.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과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학도 사실은 인공지능 쪽을 희망하면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소형대 수학 같은 경우에 제가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됐는데 뭐 쉽게 말하면 서양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들을 뭐 한 번에 묻혀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보면은 뭐 컴퓨터가 배운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를 엄청 많이 컴퓨터한테 줘야지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컴퓨터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뭐 y는 ax 이런 걸 풀어서 뭐 a를 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요. 나중에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방정식들이 되게 많은데 방정식을 합치는 거를 사람들 수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는 뭐 K1은 뭐 W1, X1, K2는 W1, Y1 이런 게 있는데 저기 보면은 뭐 저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이 벌써 3개나 있는데 이 식 3개를 이제 묶어서 보면 A는 변수들, K는 상수, W는 기울기 이렇게 해서 K는 AW라는 식 하나로 연립방정식을 식 하나로 간소화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일이 하나씩 계산해야 됐던 거를 이제 효율적이게 식 하나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적인 베이스를 배우면은 나중에 인공지능 쪽에서 쓰이기 때문에 수학을 2학년까지는 일단 필수적으로 좀 배웁니다. 그래서 수학 쪽도 좀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때 되는 모바일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제 자바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테트리스 앱을 만들었어요. 테트리스 게임 알죠? 여러분 그냥 회전시켜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내려가고 그래서 한 줄 맞추면은 한 줄 사라지고 그런 식의 테트리스 앱을 만들어봤고 그다음에 MBC 패턴 이런 코딩 패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면 좋다라고 옛날부터 검증되었던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패턴들을 배우고 좀 더 우리가 3학년이 되면은 심화적인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약간 기틀을 닦아놓는다, 기틀을 다져놓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 수학이나 아니면 뭐 기초적인 문법 이런 걸 2학년 때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3학년이 되면은 뭘 하느냐? 3학년 때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더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하고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분야 찾아야겠죠. 그다음에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3학년 때는 학부 연구생이라는 걸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가 사실 대학원 쪽을 좀 우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원까지 가지 않으면은 이제 이해를 많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학부생 그러니까 석사 박사를 하지 않고 그냥 대학생으로도 이제 연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걸 학부 연구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학과에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간중심 데이터과학 연구실 여기서는 NLP라는 걸 다루는데 NLP가 뭐냐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필터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네이버 기사나 요즘에는 카카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욕설 같은 게 필터링 되어 있고 아니면 뭐 아예 그 욕설 달린 글이나 비난 달린 글이 삭제가 되잖아요 자동으로 그런 거를 이제 NLP를 통해서 하는 건데 기계에게 그냥 이제 이거는 불건전한 말이다 욕설이나 뭐 비난 같은 걸 학습시킨 다음에 그 학습시킨 걸 통해서 이제 비난 같은 거나 뭐 욕설이 나오게 되면 필터링하는 그런 걸 이제 하는 게 NLP 그래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챗봇 같은 것도 쓰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뉴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를 얘가 읽어요 읽은 다음에 아 이 기사는 스포츠 야구에 대한 기사다 해서 야구 쪽으로 보내고 아 이 기사는 연예 쪽이구나 연예계 쪽으로 보내고 아 이 기사는 정치적인 기사구나 하면 정치 쪽으로 보내는 그런 분류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도서관에서 책 분류도 내가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NLP가 있고 아니면 비전이라고 해서 음, 비전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들 아는 자율주행할 때 저쪽에는 차가 있고 이쪽에는 차선이 있고 저쪽에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인식하는 사람이나 뭐 사물을 인식하는 거를 비전이라는 게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실 우리의 눈을 대신하는 그런 걸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비전 쪽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연구하는 연구실이 마이시스 연구실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쪽을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을 연구해 볼 수 있고 오른쪽 아래에 차가 하나 있죠. 저것도 이제 그냥 대학생들이 다 모여서
센서 달고 차에다가, 그다음에 차를 직접 자율주행할 수 있게끔 개조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좀 넣어서 개조를 한 차예요. 그래서 차를 통해서 이번 연도에도 아마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대회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도 이제 선배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쪽도 공부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말고도 여기 나와 있는 연구실 말고도 연구실이 한 3개는 더 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뭐 학부 연구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해서 뭐 경진대 앱 만들어서 경진대 나오나 뭐 웹사이트 만들거나 등등 경진대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3학년 때는 학부 연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학과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공부가 올라가게 되는데 저도 이제 작년 여름방학에 지원을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여드리듯이 그냥 약간 하드웨어도 좀 다루죠. 저희가 자율주행 할 때는. 그래서 라이다를 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부 연구생을 또 진행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부에는 뭐 경진대가 매년 열려요. 저희 학부만을 위한 경진대가 열리는데 1년 동안 저희가 만든 작품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진대를 개최하고 상장 상금에서 선발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국제연수 선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건 다음에 나오는데, 일단 제가 1학년 때 나갔던 게 시각장애 보조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가기 힘든 시각장애를 위해서 만든 건데, 계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폭이나 아니면 넓이 같은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계단 올라가기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을 그러니까 그렇게 계단 올라가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장치를 만들었었고, 이런 뭔가 하드웨어적인 걸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선배님들은 요가 같은 걸 자세를 잡으면은,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요가 자세를 제가 잡으면은 그 요가 자세를 카메라가 감지를 해서 이거는 100점짜리 요가 자세가 아니다, 아니면은 뒷다리를 좀 들어야 된다 등등에 대한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경진대회를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나오는 국제 IT 연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안 갔는데, 일단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CES라는 대회 그 가전쇼를 참가합니다. 가서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나 뭐 외국의 경험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스탠포드나 뭐 UCLA 등등 유명한 미국 대학들을 방문해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제일 좋은 거는 제 돈 많이 들이지 않고 미국에 가서 놀 수 있다는 거였죠, 사실. 왜냐하면 일정 끝나고 좀 2박 3일 정도는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뭐 자유롭게 미국 투어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임이나 동아리는 뭐 다른 대학교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저희 학과에서 하는 걸 소모임이라고 하고 전체 대학교에서 하는 걸 동아리라고 해요.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어서 다 있는데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과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모임이 뭐 요즘에는 활성화돼서 뭐 메이커스에서 아까 말했던 프로젝트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소모임이든지 아니면 뭐 머신러닝을 체험해보는 소모임이든지, 그래서 이런 동아리나 소모임에서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원하는 활동을 좀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학교에 오면은 사실 배우는 거는 기초적인 것만 배워요. 그래서 대학교 오면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이제 심화적으로 내가 뭐 앱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외부 활동이라든지 외부 경진대회라든지 동아리에서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나 길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모임이나 동아리가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모임도 많고요. 저희 학과에는 시설도 되게 좋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학과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고 1년 됐어요. 지금 1년 반 됐는데, 일단은 지금 보이시는 두 사진이 작년 완공된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되게 시설이 깨끗하고요. 새 거예요. 그래서 성능과학관 424라고 해서 저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회의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빌려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서로 잡담 같은 거 나눌 수 있고, 522호라고 해서 약간 카페테리아 같은 분위기인데 저희 학과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과방이나 뭐 AI 스페이스 등등이 있고, 이번 여름방학에도 또 하나 더 리모델링을 한대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아주 학교의 지원이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간이 사실 학부나 우리 과만을 위한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도서관이나 그런 곳에 공부하는 공간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전체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은 거는
사실 많지 않다. 그래서 저희 과가 지원이 좀 많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많아요, 되게.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이만큼 있고, 전체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적응을 좋아한다면 이쪽으로 가서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부할 공간은 충분하다.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이제 AI 융합학부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되면은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면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다 나오고요. 다음에 교수님들이라든지 뭘 배우는지 여기 가시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학과 이름이 AI 융합학과죠. 그래서 진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AI 쪽 관련되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AI 융합학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LG 대기업들 다 잘 가고요. 꼭 AI 관련이 아니더라도 그냥 앱 프로그래머, 웹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디자인 쪽으로 나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학과 이름이 그것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개발자를 희망한다고 하면은 다들 그러니까 AI 쪽이 아니더라도 그냥 개발자로 나가는 분도 많고 그래서 향후 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은 IT 쪽은 아직도 되게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취업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도 취업을 어렵다고 하지만 많이 뽑기도 하고 다음에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아예 안 한 게 아니라면은 대외 활동을 좀 더 했다면은 다들 잘 가시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IT 쪽은 그래도 진로라고 해야 되나 취업 쪽에 걱정은 많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이제 이게 끝나고서 아마 전공 멘토 설문지가 갈 거라서 그거 설문조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학생 온라인 전공 상담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혹시나 질문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은 여기 와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댓글 남기시면은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고요. 네, 네, 입시에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